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저희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들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좀 늦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은 그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기심은 뭐냐? 라고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뭐 딱 사전적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없이 이게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성향, 이것을 또 이기심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또 조금은 자기가 손해 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사회에서 좀 조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또 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자기 것들을 챙기지 않거나 또 자기 것들을 자기의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게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약간 속이는 식으로 해서 내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기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뺏는 것 또는 취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시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상대방이 내 시간을 뭐 아끼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속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제 뭐 어떤 배려 같은 거 미리 얘기해 주는 걸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물건이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뭐 양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니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뭐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거를 얻기 위해서 뭐 애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지 좋은 걸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자리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이제 보직들이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보직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사역을 일을 배정받아서 나가야 할 때 자기에게 할당된 것들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더 편한 거, 더 쉬운 거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선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것들을 끌어오는 것이 이기심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그 외에 그 자기가 얻고 뭔가 자기가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들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것들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 없이 자기가 취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이기심의 여러 유형들이라고 또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기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이기적인 걸 아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해요. 내가 또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후회하게 되고 고치려고 하는데 후회가 되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들의 그런 단계에 이르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 영상은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치고 싶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는다. 자꾸 실패한다. 자꾸 넘어진다. 또 그랬다. 자책한다.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그 요 영상이 좀 도움이 이후의 과정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독의 패턴하고 이제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이제 성격적 결함도 이제 똑같아요. 뭐냐면 도박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가 도박하는 성향이 있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해요. 후회해요. 자책해요. 그리고 한동안 무기력과 우울 가운데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그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죠. 참다가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자책하는 거예요. 또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이클을 빠져서 나중 돼서는 되게 자기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기심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 이기심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기적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기적일까?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네. 내가 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네. 내가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네. 라는 것을 이제 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물건이나 시간이나 자리나 어떤 일이나 또는 말이나 행동을 내 위주로 내가 딱 취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피해를 보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관계가 틀어지고 아니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퍼뜩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자책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짐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기적이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를 대할 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내가 아내에게 이기적으로 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학교를 다니는 거, 내 공부를 하는 거, 내 일을 하는 거, 내가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요청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거부하고 오로지 내 시간, 내 공부, 내가 사람 만나는 거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집안일을 도와야 되는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하고 아내를 도와야 되는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하고 아내와 교제해야 되는 시간들을 빼서 그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이에요. 일에 대한 생각, 또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한 생각, 내 회복에 대한 생각, 오로지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회복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게 아내의 입장에서 내 삶을 좀 들여다보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이기적인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는 굉장히 힘들겠다. 또 아이도 어떻게 보면 혼자 키워야 되고 또 이제 집안일의 많은 부분도 혼자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도와야겠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좀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딱 그 일이 딱 직면하면 딱 내 것을 취해요. 아내의 뭐 처갓집을 가야 되는 문제와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내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가 그로 인해 괴로워했다는 걸 깨달으면 후회를 해요. 자책을 해요. 나는 또 왜 이럴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울해지고 자기를 이제 비하하고 그러다 하지 말아야지 또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후회하고 이것들을 패턴들 반복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바닥을 치거나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이렇게 도와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왜 이제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이기심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영상은 사실 문제에 대한 해결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겁니다. 한 영상을 가지고 완결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이후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여러 사람들 아버지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받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울면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또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처럼 많은 이제 뭐 가장뿐만 아니라 자녀들, 뭐 회사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이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또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서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저희들 진행을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쭉 나누고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골방 가운데서 또 눈물을 흘리며 회복하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좀 더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또 글도 남기시고 또 함께 커뮤니티 가운데서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